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제 향가, 제망매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9제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제 향가. 향가라는 것은 신라 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를 향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향가라는 것은 시골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우리 신라를 폄하하는 이제 당나라 측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간 폄하하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향가는요, 무슨 표기가 중요하다고요? 네, 향찰 표기. 이 향찰 표기라는 것은 차자 표기법, 한자를 빌려서 우리식으로 우리말을 표현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한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말 표기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향찰, 즉 차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할 때 한자의 뜻은 훈차, 뜻을 빌려서 지명이나 뜻이 있는 말 혹은 이름 혹은 동사 같은 것을 표현했다면 한자의 소리죠. 소리를 빌린 것을 뭐라고 해요? 음차라고 하죠. 음을 빌려서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모두 다 표기했죠. 그래서 우리말을 완벽하게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것이고요. 또한 순서도 우리말 배열 순서도 따랐습니다. 한자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한자 우리말은 배열 순서가 다른데 우리말 순서대로 뜻과 소리를 모두 담은 게 바로 향찰 표기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향가의 형식적 특성은 뭐야? 4구체, 8구체, 19체 향가가 있는데 이 제망매가는 19체 향가를 보여주죠. 이 19체 향가는 이렇게 10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기파랑가도 19체 향가인데 이렇게 기, 서, 결 3단 구성으로 나눌 때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양주동 해석본은 3, 5, 2의 내용 구분이 있었고요. 또 김한진 해독본은 5, 3, 2의 구성을 보였으나 19차 향가는 대부분 4, 2의 구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3단 구성, 기, 서, 결의 구성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기서, 결 할 때 이 결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낙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마지막 부분은 낙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는요. 낙구의 시작은 뭘로 한다고요? 감탄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한다. 화자의 감정을 고조한다. 그 다음에 시상을 마무리한다. 라는 게 모든 향가들의 특징이었고요. 이 제망매가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앞에서 배운 찬기파랑가의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구성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고려 말부터 향유되는 시조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죠. 이 3단 구성은 향가의 3단 구성의 형식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 종장, 첫 음보로 계승이 되는데 고려 말에는 이 첫 음보가 감탄사로 그대로 계승이 되었고요. 조선으로 갈수록 점차 후기로 넘어갈수록 여기는 3음절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시조를 이렇게 주고 세 줄이 있을 때 여기 감탄사든지 아니면 3음절이든지 여기를 밑줄 긋고 향가를 계승했다. 향가의 형식적 특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향가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내가라고 해서 뭘요? 19체 향가를 그래서 비유와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가장 19제 향가는 향가 중에서 정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갈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상의 형식적 특성을 보고요. 우리 이 제망매가는 연계되는 작품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지금 사별시잖아요. 그래서 사별시와 관련된 뭐 여러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 얘가 19체 향가이기 때문에 이 향가의 특징을 묻는 문제, 뭐 8구체 향가랑도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묻습니다. 이별에 대한 태도. 이별의 태도가 모죽지랑가, 뭐 찬기파랑가를 비교해 볼 때 어떻나요? 찬기파랑가는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태도는 맞지만 재회에 대한 다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죽지랑가랑 제망매가는 재회를 다짐한다는 점에서 조금 이별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다른 뭐 하관이나 뭐 다른 여러 뭐 절명시나 이런 것들과도 많이 비교되는 작품이고요. 또 이별의 태도가 여기서는 뭐야?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재회를 다짐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추모적 성격이라는 것, 또 하나는 대상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제망매가는 인생 무상감을 느낀다는 점도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상감을 나타내는 시와 비교해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적 색채가 아주 뚜렷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미탈찰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사상, 지배적 사상이 윤회사상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모죽지랑가에서도 윤회사상 재회에 대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제명막에서 봐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비유와 상징이 아주 두드러진 시니까 이 시어가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생사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단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가셨습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릅니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끝나는데 제망매가잖아요. 그래서 제는 뭐냐면 제사 지낼 제자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낸다는 얘기죠. 망이 죽을 망자니까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매요. 누이에 대한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의식요의 성격이 있는 거죠. 의식은 뭐야? 어떤 제사 의식을 치르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노이에 대해 그죠? 제사를 지내면서 이 안타깝고 슬픈 마음과 더불어 재회를 다짐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부분 총 19로 되어 있죠. 19체 향가 가장 정제된 형식의 사내가입니다. 생사길은 여기 있다. 그러면 생은 뭐야? 사는 길, 죽는 길은 여기에 있다. 그럼 화자가 누구죠? 월명사라는 스님은 아직 죽지 않고 이승에 있고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승으로 간 사람은 누이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이승입니다. 이승. 화자가 있는 이승. 이 이승이 생사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화자가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해요? 누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에요. 놀란 마음이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가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간 사람은 누구예요? 저승으로 간 사람은 누이니까 여기서 나는 누이가 될 거예요. 누이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나는 간다 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어찌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큰 따옴표를 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나는 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갈게, 저승으로 갈게, 나는 이제 가라는 말도 못다 하고 갈 만큼 뭐야? 요절했다. 요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어요. 못다 이루고 어찌 가셨습니까? 라는 것은 이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리법이죠. 서리법.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닐 거예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네요. 어느 갈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까지가 기. 그죠? 내용상 첫 번째 단락일 거예요. 내용상 첫 번째 단락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드러났고요. 어느 갈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너무나 슬프네. 그러니까 이 서 부분, 내용상 두 번째 단락은 슬픔의 심화라고 보는데요. 그죠? 더 슬픈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나는 한 가지에 났는데 가는 곳을 몰라? 같이 있었는데 너는 어디로 갔니? 이런 감정을 뭐라고 그래요?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감을 다른 말로 인생무상을 느낀다. 그러면 언제 인생무상, 무상감을 느끼냐면요. 원래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허무한 감정을 느끼죠. 그 허무한,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허무함을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서 부분에서 알아봐야 할 것은 슬픔의 심화인데, 자, 누이와 나를 어떻게 어떤 자연물에 비유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찬 기파랑가에서도 이제 기파랑을 자연물에 비유해서 이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을 예찬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 때문에, 이른 바람이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 이른 바람 때문에, 즉 실현이 되는 걸 거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너는 갔어. 떨어진 잎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 가지에 났다. 여기서 한 가지는 혈육관계임을 나타내요. 혈육관계에 있는데 너가 간 곳을 나는 모르는구나 라는 무상감이죠. 그러면 이 가족관계를 어디에다 비유한 거예요? 나무에 비유한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뭐가 될 거예요? 부모가 될 거예요. 이 나무는 부모예요. 부모인데 너랑 나는 한 가지에 났어. 이 한 가지에 났는데 이 한 가지에 잎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잎이 있고 이거는 나의 잎. 그리고 누이의 잎도 여기 한 가지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 떨어진 잎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누이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이와 화자의 관계를 자연에 비유했다. 그래서 무상감을 드러낸다. 혹은 누이의 죽음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슬픔을 표현했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혈육관계라는 것은 한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무상감. 이 무상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인생무상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또 허망함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더 심화됐죠. 그런데 결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여기가 결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의 첫 음모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낙구라고 하죠. 이 낙구의 기능이 뭐라고요? 시상을 집약한다. 시상을 집약한다는 것은 주제를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정서가 고조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마무리한다. 마무리 혹은 종결이라고 하죠. 시상을 마무리 혹은 종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도 해도 되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재회를 다짐하고 있죠. 우애는 슬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상의 전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구에서 오로 낙구의 라는 감탄사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 시상을 전환한다. 시상을 마무리한다. 자, 정서를 고조한다. 시상을 집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 미타찰은 어떤 곳입니까? 불교 세계에서요. 도를 닦으면 가는 극락세계예요. 도를 닦으면 갈 수 있는 무슨 세계?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도를 닦아야 갈 수 있는 이 극락세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서방정토라고도 합니다. 서방정토, 뭐 서방, 극락세계 다 같은 말, 이상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예요. 이제 불교는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윤회를 하는데 자 만약에 돌을 많이 닦았어요. 그러면 바로 미타찰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돌은 못 닦았는데 착하게 살았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악하게 살았으면 뭐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납니다. 어쨌건 돌을 닦아서 내가 미타찰에서 만나게 너를 내가 먼저 기다릴게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재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회를 다짐하는데 다른 말로 재회를 재회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다른 말로 이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종교의 종교의 의지에서 이 슬픔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마 승화의 뜻일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승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사길은 여기 있다. 그럼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이니까 이승이 될 거고요. 머뭇거린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간다. 말도 못하고 어찌 갔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는 누이고요. 밑에서 도닦아 기다리는 나는 화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는 화자입니다. 요거 구분하시고요. 자, 나는 간다 못다 이러고 너는 또 어디로 갔니? 요절,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갈 이른 바람에 죽음의 원인이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바람 때문에 너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떨어진 잎은 누이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한 가지, 너와 나는 혈육관계인데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허망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시상의 전환, 정서고조, 시상 마무리. 그다음 미타찰에서 만나볼라. 나는 화자를 말해요. 그래서 재회를 다짐하고 있죠. 도닦아 기다릴 거야. 이별의 슬픔,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사별시죠. 추모시입니다. 자, 이별의 태도는 적극적이에요. 왜요? 재회를 다짐하고 있으니까요. 자, 19제 향가로서 가장 향가 중에서는 정제된 형식의 19제 사내가이고요. 자, 442의 기서결 구조를 보이므로 19제 향가의 전형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제명매가입니다. 그리고 배경설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원래 이 시조 이전의 모든 작품들은 배경설화가 있는데 찬기파랑가나 모죽지랑가의 경우에는 배경설화가 다른 작품들보다는 그래도 약한 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이죠. 애상적이라는 것은 슬픔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인생무상이 서 부분에 나와 있어요. 어느 갈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너는 가고 나는 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부분에 허망함, 인생무상 나타나 있고요. 자, 불교적 색채 윤회사상 미타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비와 상제를 사용했죠. 그래서
나무라는 자연물의 가족관계와 누이의 죽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시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9제 향가의 전형이다. 그러면 이게 정리는 다 됐네요. 좀 빨리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